트럼프가 처음 얘기했던 레짐 체인지 정권은 실패한 거죠. 저 그거 좀 이상해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맞으면 완파가 돼야 되는데 삐리리리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란의 드론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페이트리어트는 미사일을 그대로 완파시켜버리는데 뭘 삐리리리리 이렇게 떨어져요. 이란 공격에 미국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거를 인정할 수 없어서 쿠웨이트하고 니네가 떨어뜨리려다가 해다. 이스라엘이 했는지는 뭐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안 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을 배경으로 서로 악수하고 그렇지. 앞으로 잘 지내기로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원래 앙숙인데 예. 순위 시아의 각각 종주국들이 악수했단 말이에요. 악수를 했고 이스라엘이 다 뭉칠 것을 합의를 본 사이인데 지금 이 시기에 이란은 고립무원이란 말입니다. 러시아도 생각만큼 안 도와주고 있고 중국도 생각만큼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어들여서 적을 만들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말이 훨씬 신빙성이 트럼프가 일단 스페인에 안 하니까 스페인하고는 완전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또 엄포를 놨고요. 영국은 당신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야. 윈스턴 처칠이 바로 대서양 동맹의 출발입니다. 근데 대서양 동맹을 깨고 있는 것은 트럼프거든요. 프랑스가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미국 의존에 유럽이 조금 변하고 있고 대서양 동맹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 오늘 어떤 정심을 먹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야, 이제 김 교수 그 햄 좀 걱정할 필요 없겠다. 미국이 세례 해주니까 다 중국을 다시 보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단순히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유럽 문명의 몰락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유럽이 지니고 있었던 문명에 대한 헤게모니가 그렇지. 트럼프를 기점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던 미국, 우리가 좋아했던 유럽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를 보낸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미국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어느 시점에 빨리 빠지고 싶을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 문제는 이란일 겁니다. 이란이 어느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나올 거냐가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중국이 유력한 중재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란한테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란이 석유를 80% 이상 사주고 있었고요. 중간에 중재했던 오만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란은 합의했는데 때릴 생각 때문에 그냥 때렸다고 그렇지. 얘기하거든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만 외무장관이 사실 다 심지어는 벤스한테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오바마보다 나은 딜이다. 이스라엘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절호의 기회다. 당신은 중동의 평화를 만들어낼 최초의 역사적 대통령이 살짝 밀어버리면 그냥 날아간다. 트럼프만 빼고 이 전쟁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전략가들도 다 알고 있었고 보통은 아무리 나쁜 전쟁이라도 시작할 때는 전쟁 찬성 여론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전쟁 하기 때부터 6대4 정도로 전쟁을 반대하는 게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기상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전쟁 한 몇 년쯤 지나서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빠져나오기가 아무리 트럼프라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미국이 가장 약한 전쟁이 게릴라 전쟁이에요.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게릴라 전쟁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도 처음에 탱크 들어갈 때는 그리고 후세인 잡아서 할 때는 일주일 만에 짜잔하고 부시가 헬리콥터 내리면서 이겼다 했잖아요. 전쟁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8년 갔습니다.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죽었어요. 미군들이 자기들은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이라크 도심 안에서 여기저기서 비정규 RPG를 쏴버린다든가 갑자기 지뢰를 터뜨린다든가 거기서 몇천 명 죽은 거예요. 그보다 약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 있었습니다. 20년간 싸우는데 결국 버렸잖아요. 굴욕적으로 타협하고 나왔죠. 탈레반한테 다 넘겨주고 왔잖아. 거기는 친미 정권 세웠어요. 세웠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야. 2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털고 나왔죠.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베트남도 이라크도 아프간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란은 더 커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군사력도 훨씬 더 강하다고. 근데 어떻게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기냐고. 자기들이 한때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죽을 때까지 저항하지 그럼요. 왜 시작해? 꼬임에 넘어갔지.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이 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주가만 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적을 미국이 때려주고 있으니까 해서. 죽기 살기로 초강경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이 가능한 온건파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이란 여론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초강경 지도자를 최고 지도자를 선출했고 무스타파 카메네이가 바로 혁명수비대 총괄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전쟁의 당사자로서 지금 한참 저항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리 라르자니
그 과도정부 총괄 책임자, 이번에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 혁명 수비대가 3박자가 같은 결에서 아마 무조건적인 저강도 장기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제 홀로코스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겠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193개 헌국에서 현재 151개국이 승인했고 서유럽 대부분이 승인했습니다. 독일만 빼고요. 그만큼 독일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이란 본토 공격을 하는 것도 독일이 강하게 이스라엘 편에 들 수밖에 없는 역사적 원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이전에 모범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국가가 전혀 아니고 극우들이 지금 곧 집권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독일 극우의 핵심에는 반이슬람주의가 있습니다. 썩 그다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지 않는 독일 총리는 그런 국내 정서를 계기로 이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뭔가 이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초에 1차 선거에서는 AFD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가가지고 하일 히틀러 했던 집회인데 그 극우가 1차에서는 1위를 하는데 2차에서는 나머지 당들이 극우한테 정권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 겨우 막아낸 겁니다. 중국이 이란 편만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는 뭔가 이 지원까지는 중국이 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이란이 준 동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무기도 많이 팔았고요. 무기 공급을 전쟁 있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 군사 훈련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재자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걸프 지역의 많은 국가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자 포지션으로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이란이 공격받으면서 러시아 손실이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친한 나라들,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이란까지 러시아가 관계를 이제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시도하고 있는 다극체제 형성에 있어서의 중동에서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란은 브릭스하고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원하지 못하고 중재자 포지션으로 가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